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서울과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만큼 역세권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또 준공업지 개발, 신규 택지 확보 등을 통해서 최소 20만 가구 이상의 공급 대책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한 번의 정책이 발표되는 만큼 주목해 보시고 또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지역 가실 건데 주목해 보십시오.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근린상가 만나보실 거고요. 다리 건너 용산으로 갑니다. 청파동 3가에서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이제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는 두 지역 관심 갖고 지켜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2월의 첫날, 게다가 또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활기차게 첫 번째 물건부터, 첫 번째 지역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실 곳은 영등포구 물레동이고요. 근린상가입니다. 단지 내 근린상가예요. 2호선 물레역과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 현재 시세가 1억 9천에서 3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동은 상당히 오랜만이네요.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눌게요. 플러스 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플러스 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입니다. 자, 오늘 제 첫 시간에는 영등포 물레동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그동안 방송에서 보시면은 주택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 시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지 내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역은 물레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가의 전용 면적이 한 18제곱미터 정도, 한 7평에서 8평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세는 2억대에서 3억대 정도, 1억 후반에서 3억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투자금은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 정도 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 그 부동산 규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포커스가 주택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택 중에서도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규제가 좀 들어가면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할 때도 취득세가 무려 1%짜리가 12%, 지방세를 더하면 13.2%까지 올라가는 13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어떤 취득 시 문제. 두 채 이상 들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그 보유세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또 팔아도 문제.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가 집을 사도 문제, 가지고 있어도 문제, 팔아도 문제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안 샀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불과 6개월 만에 50%, 70% 주택 가격이 좀 괴리가 되는 그런 현상을 들여다보니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해야 될 건가? 보유세를 중과되면서도 가지고 가야 될 건가?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좀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고민에서 벗어난 물건, 쉬운 말로 규제에서 벗어난 물건을 안내를 좀 해드리고 소액을 투자해서 미운 오리 새끼에서 황금알을 낳는 그 하얀 백조가 될 수 있는 어떤 투자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익이 동반되니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수익형 상품으로 인식이 됩니다. 실제 그렇죠.
자, 그래서 신규로 분양하는 어떤 그 근린생활 시설 가보게 되면은 뭐 지역에 따라서 뭐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뭐 5%에서 6%대 정도 초기에 형성이 되어 있고,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이거보다 약간 높고, 지방으로 가면 조금 더 높은 그런 형성을 보였었는데, 최근 금리 하락과 동시에 이 수익률도 약간씩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가 하게 되면은 월세를 받는 물건으로 인식을 좀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가가 노후가 되면은 월세가 제대로 안 나오죠. 월세도 제대로 안 나오고, 내놓으려고 팔려고 하니 팔리지도 않고. 왜? 상가라는 부분은 월세를 받는 게 주 목적인데, 월세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매도 잘 안 돼요. 가격이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노후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황금알을 낳는 백조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뭐 돈이 많게 되면은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사서 쉽게 투자할 수 있지만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게 되면은 그래도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이죠. 재건축, 재개발인데 뭐 구역 지정 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쉬운 말로 초기 단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초기 단계라고 하게 되면은 뭐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 지역,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액을 가지고 뭐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뭐 한 2억 선 정도 가지고 투자가 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미 구역이 확정이 되어 있고 조합이 설립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가격은 역시 1, 2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시작을 좀 빨리 가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가로정비 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좀 소규모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나홀로 아파트 또는 2동 정도 아파트가 형성이 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쪽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당 오르는 폭이 상당히 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소액으로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는 노후된 상가를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자, 노후된 상가 투자하는 방법. 자, 오늘의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 노후된 상가, 우리가 재개발에 있어서 재건축, 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니까 재건축으로 보겠습니다. 재건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보유자는 당연히 아파트를 받거나 본인이 뭐 재건축을 원하지 않고 경우에는 현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 이 부분을 알아보자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꼭 상가만 받는 부분이 아니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어떤 자격 기준으로 있냐를 알아보기 전에 실제 그 노후된 상가가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 황금알을 낳느냐를 실예로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요. 마포구에 가보게 되면은 C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C형 아파트가 안전진단 통과 전과 그 후에 따라서 물론 이제 작년 5월 달에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가격 상승분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은 통과 전에 봤을 적에는 이 C형 아파트 상가가 보통 가격대가 2억 미만 했었어요. 2억 미만, 1억대. 자, 그런데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점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나와 있죠. 11월 기준에 8억대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좀 되어 있더라. 실제 4배 이상의 가격이 좀 상승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자, 그 부분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좀 뒤에 있네요. 현재 그 도시환경정비법을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라도 상가를 받을 수가 있고 경우에 또는이 되겠죠. 또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정해져 있더라. 법에. 그래서 그 어떠한 상가를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지 상가만 받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가와 아파트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 강남권에 가보게 되면은요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가격대들이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대지 지분이 좀 넓고 1층으로서 가격이 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뭐 지역이지만은 아파트보다 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노후된 상가들도 있더라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우리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재건축을 할 때 상가만 받는 부분이 아니고 또는 아파트도 받을 수 있더라. 라는 부분에 상당한 좀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 예로 실제 이제 그 재건축 조합이죠. 조합에서 어떻게 이 주민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이제 진행이 좀 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부분과 조합과의 형성을 하면서 아파트를 실제 받기로 하였던 뭐 그런 그 합의서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지 내 노후 상가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좀 투자에 좀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왜 단지 내 상가의 어떤 장점을 보게 되면은 우선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수에 들어가지가 않는다.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는 4.6%만 들어가게 되면 되고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2주택 이런 기준에 의해서 중과세가 없고 양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과세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이 있더라. 물론 이제 상가뿐만 아니고 뭐 소형 빌딩이라든지 대형 빌딩, 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주택수에 들어가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에 대한 포커스는 주택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주택을 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다. 자, 그러다 보니 대출도 다주택자가 상가나 또는 그 상가 빌딩을 매입을 할 적에 대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금이 조금 적게 들어간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아파트 상가기 때문에 월세도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죠.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백조가 되는 그런 순간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부분들. 쉬운 말로 이 월세를 받는 수익형 상품에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 상품으로 바뀌어가는 시간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투자의 타이밍은 언제쯤으로 봐야 되겠느냐? 그런 물건들을 언제쯤으로 봐야 되겠느냐? 첫째는 뭐 아파트에 대한 기간입니다. 보통 아파트 재건축이 뭐 40년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30년 정도 넘어간 아파트들, 뭐 말로 하면은 뭐 80년대 중후반 정도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을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런 아파트들 가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이게 지금 노후가 진행이 됐는데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추진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30년 넘어서게 되면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관심이 모여지면서 아파트 가격대는 오르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가 부분은 월세도 노후됐으니까 안 나오죠. 노후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에 따라서 수익이 크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지고 상가도 상당히 좀 노후되고 있다 보니 주변에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상가가 아닌 또 다른 상가를 자꾸 이용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가 투자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상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를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어떤가냐라는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또는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은 시간상으로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물레동 부분을 한번 그 주목을 좀 해봤는데요.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준공업 지역이에요. 준공업 지역의 현재도 용적률이 400%죠. 400%인데 최근 뭐 이제 그 이번 주 뭐 중후말에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공공재개발, 역세권 고밀도 개발, 준공업 지역 개발, 신규 택지 개발 뭐 이런 부분을 놓고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준공업 지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물레동이.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이 30년이 좀 넘은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가 있고, 그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가 아니고 소규모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미 아파트 그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부분이죠. 그럼 소규모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왜 유리하냐? 유리합니다. 왜? 단지가 적기 때문에 2개 단지, 3개 단지가 결합을 해서 뭐 500세대, 700세대, 1000가구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가 투자하기에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지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2030 도시계획에서 핵심 지역으로 현재 들어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 있고, 옆에 여의도가 있고 용산개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뛰어난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현재 상가가 가격이 뭐 1억 후반대 정도 형성되어 있고 노후된 상가다 보니 월세는 뭐 500에 한 40 정도, 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한 500에 40 정도, 1억 9천 정도 현재 그 매매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 보면은 한 1억 8,500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대출을 감안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약간 적게 형성이 되는데 월세가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크게 많이 안 나온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어떤 물건에 따라서 수익성이 높은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정리하게 되면 상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부동산 투자, 그리고 상가에서 상가 받는 부분이 아니라 아파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새로운 투자처를 써서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그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상가 물레동을 추천드립니다. 네, 영등포구 물레동 다녀왔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아래 번호 참고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지역 가겠습니다. 이번엔 용산 한번 갈까요? 청파동 3가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4호선 숙대 입구역과 1호선 남영역에서 걸어서 한 4분 정도, 시세가 4억 4천에서 5억 사이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용산 얘기는 청파동 3가에서 전해드립니다. 어떤 투자 매력 있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예, 이번 시간은 그 호재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권을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지역은 청파동 3가 지역을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파동 3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4호선 숙대 입구역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 한 4분대, 5분대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역에서부터의 직선 거리를 따지면은 한 350에서 400m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부분. 이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별표를 크게 쳐놓고 이제 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신축 다세대 주택이다. 투룸으로 짓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격은 4억 4천부터 4억 4천, 4억 5천부터 시작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용산의 다른 지역의 물건들보다 가격이 좀 싸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투자 금액은 2억 초반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청파동 상가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냐? 자, 서울역이 있고 이 아래쪽이 이제 서계동, 청파동 1가, 청파동 2가, 뭐 청파동 3가, 자, 원효로 1가,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역이 청파동 3가고 숙대 입구역 남영역에서 500m 이내에 들어가는 부분이
청파동 삼가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산이 뒤에 매산자가 들어가는데 평지에 들어가 있다. 평지. 자, 두 번째로는 국제업무지구. 이 아래쪽에 있겠죠. 국제업무지구 있고 바로 옆에 공원, 서울역 개발, 철도 지하화 관련된 부분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지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이 있다. 용산의 대형 개발 호재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용산권에 있어서 공공 재개발 관련된 부분이 먼저 추진이 좀 되면서 실제적으로 소액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용산에 서쪽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투자하는 물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가격대가 뭐 이런 서울역 개발이라든지 뭐 GTX 관련된 데는 교통 호재 그리고 민족공원 개발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이면서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아졌어요. 근데 거기에 가격대가 더 높아지게 된 이유가 이 공공재개발을 추진을 먼저 하면서 지금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기존 4억 중반대 가격에서 5억 중반에서 6억대 정도로 불과 서너 달 만에 1억 이상 정도 인상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부분이 실제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진이 되는 여부는 미지수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다행히 이 청파동 삼가권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 얘기는 금액이 아직 이만큼 안 올랐다라는 부분이 좀 되시겠고, 최근에 새로 추진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 지하철역으로부터 500m죠. 자, 그래서 제가 500m를 용산권을 대략 그려보니까 서울역 주변, 삼각지역 주변, 용산역 주변 이 지역들은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했다고 하던 서계동이라든지 청파동 1가 원효로 1가 2가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만만치 않게 올랐더라. 자, 그래서 실제 지하철 노선 2개를 기준으로 제가 500m를 그려보니까 남영역에서부터 500m 그리고 숙대 입구역에서 500m 이 두 개가 교집합으로 겹치는 지역이 청파동 3가더라는 얘기예요. 아까 공공재개발에서 추진하는 거에서 다행히 빠져서 금액도 아직 많이 안 올랐고 이번에 새로 추진한다고 하는 역세권 개발 중에 500m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매력적이죠. 게다가 평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가 용산 민족공원 개발하는 지역이 위치를 해 있고 위쪽으로 서울역 개발, 아래쪽으로 국제업무지구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입지를 투자라는 거예요. 입지에 대한 투자, 시간에 대한 투자, 타이밍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 타이밍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시간이다. 제가 그 앞 시간에 전수라고 보겠죠. 용산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대형 개발 호재가 움직이는 시간이 이제 그 2021년대 포커스가 모여지기 때문에 용산의 그 폭발을 에너지를 비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용산의 시간이 됐고 그 폭발하기 전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투자 타이밍에 있어서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지역은 청파동 3가 지역인데 신축 다세대 주택이 뭐 4억 중반에서 5억대 정도까지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가격이 2억 중반대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투자금 2억 초반대에 투자할 수 있다. 어디에? 용산 청파동 3가 투룸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용산 얘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26분 40초 막 됐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고요. 아래 번호 함께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는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눌게요. 위버라인 오연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두 곳 갈 거예요. 제가 지역 좀 일러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이제 기존에 좀 노후됐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새 옷을 갈아입고 있는 곳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3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복층 원룸 오피스텔 임대 놓기 좋겠네요.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실 곳은 한강 쪽으로 갑니다. 광진구 자양동이거든요. 3룸 다세대 주택 2호선, 7호선 환승하는 건대 입구역과는 걸어서 한 7분 정도 거리입니다. 3룸으로 만나볼 건데 시세가 5억 4,800에서 5억 6,800 정도.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3룸이에요. 가족 단위 거주하기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자양동은 먼저 모든 서울 사람들의 로망인 이 한강변 입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강과 가깝기 때문에 뭐 다리만 건넌다면은 바로 잠실과 강남 쪽으로의 접근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뭐 강남, 잠실의 생활권이면서 상대적으로 아직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저평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재개발 이슈까지도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한강 라인으로 뭐 강남 지역은 이미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거나 또 완료가 되었고요. 또 투자금도 또 상당하죠. 하지만 강북 라인으로 찾아보신다면은 뭐 마포구도 이미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고 또 워낙 핫한 한남동도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성수동도 현재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지역은 이 광진구 자양동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또한 또 노후주택이 밀집 지역으로 재개발의 요건들은 충분히 갖춘 이 한강변 입지의 자양동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바로 옆에는 성수 전략 정비구역으로 또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일대가 천지교역 수준으로 변화될 예정이고요. 또 자양동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뭐 기존에 낙후된 시설들이 철거되고 하나하나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또 노후된 강변종합터미널도 지금 개발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자양동이고요. 또 옆에 성수동에는 성수 IT밸리를 이루고 많은 중소 IT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장인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또 소형주택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투자의 기본 요소인 직주근접지로의 요건까지도 갖추고 있는 자양동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직장분들이 밀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서 임대 놓기 참 좋은 곳, 그러면서 땅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쯤인지 지도 보면서 주변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 자양동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한강변이라는 이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한강을 끼고 강남구 송파구와 접하고 이렇게 한강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뭐 강남이라든지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이 교통 지리적 장점이 있겠는데요. 여기는 특히나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항승역인 건대 입구역과 또 6호선의 뚝섬 한강공원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바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한 이런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데 반해서 강남보다 좀 임대료가 저렴한 성수동으로 지금 많은 중소 IT 기업들이 이미 성수동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 직주근접의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자양동으로 직장인들의 수요까지도 풍부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는 인프라도 큰 장점인 곳인데요. 이미 주거지로 잘 형성이 된 곳답게 유명 백화점, 대형 마트, 대형 몰, 종합병원 등 생활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 만족도도 굉장히 높겠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서울 최대의 대학 상권 중 하나인 건대상권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 건대상권에는 대학생 외에도 강남권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유동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상권이 확장되는 추세로 제2의 홍대 상권이라고 불리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곳이 집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젊은 층을 흡수하는 좀 매력적인 입지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도보로 3분이면은 한강 뚝섬공원으로 이런 한강변의 인프라도 누리실 수 있는 입지가 되겠고요. 또 여기에 강진구에서 가장 큰 개발 사업인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또 구의자행 재정비 촉진지구 등 이런 개발의 사업들이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기대되는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봤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들을 잘 애용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에 거주하면 참 살기 좋다라는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개발 계획들 잡혀 있는지 지금부터는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양동은 굉장히 우수한 입지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상대적으로 마포나 용산, 성동구에 비해서 좀 집값이 낮은 이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이었습니다만 이제 막 본격적인 이 대형 개발 사업이 잇따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의역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들어설 부지는 지난 2006년 구의자행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곳으로 KT 부지와 동부지방법원 검찰청 이전 부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2017년도에 동부지법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을 하고 지난해 착공이 들어가서 2023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으로 여기에는 31개층 규모의 업무 빌딩과 34개층 규모의 호텔 및 오피스텔 이런 상업시설과 또 18층 규모의 광진구 신청사도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렇게 이 일대가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면은 정말 입지까지 좋은 자양동은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하는 그런 큰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양동의 중요한 호재인데요. 이 강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30년 가까이 운영이 되면서 시설도 또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또 터미널의 용량 초과와 또 주변이 교통이 매우 혼잡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현대화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논의되어 있던 동서울터미널인데요. 역시 이곳도 45층 오피스 3동과 또 터미널이 지하화되고 또 호텔, 관광, 문화시설들이 결합한 현대 건축물로 또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 규모만 보더라도 여의도 63빌딩의 1.5배 규모로 이렇게 교통도 편리하고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요지이기 때문에 여기로도 많은 직장과 또 이로 인한 직장인이 대거 유입이 돼서 직주근접지로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게 되는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 하나만 건너면은 강남, 잠실이고 또 서울 동부의 관문인 동서울터미널, 또 서울 최대 대학 상권 중 하나인 건대상권을 끼고 있지만은 좀 유달리 그 위상이 낮았던 이 자양동이 이렇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저평가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광진구 자양동이 상당히 겸손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가치가 올라오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매물 괜찮을지 이번엔 체크 포인트 보면서 집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광진구는 또 명품 학군으로 또 학군 수요까지 풍부한 입지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이 생활하는 3룸 다세대로 좀 추천드리고요. 방 3개와 화장실 1개, 그리고 풍부한 옵션 사항까지 잘 갖춰져 있다면은 세입자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 환경도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도보로 3분 거리면은 뚝섬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사람들의 로망인 이 한강변의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되겠고요. 또 인근으로는 백화점, 마트, 대학병원, 건대상권, 성수동 등 주변이 선호하는 생활 인프라로 모두 도보권으로 누릴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큰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강변에 지금 마지막 남은 개발지인 자양동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보다는 앞으로의 변화될 그런 모습, 미래의 가치에 더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집을 고를 때 체크하셔야 될 요령들, 네, 그런 또 투자 팁을 일러주셨습니다. 가족 단위 거주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자양동에 방 3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된 신축 다세대 시세는 5억 4,800만 원에서 5억 6,8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전세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4,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세를 좀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실투자금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미래가치 높은 자양동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월세로 접근하신다면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는 15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보겠고요.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약 2억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월세 투자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와 월세 힘이 강한 3룸 다세대 주택 광진구 자양동에서 만나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는 영등포로 한번 갈까요? 영등포동입니다.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이고요. 1호선, 5호선 환승하는 신길역과는 걸어서 5분 정도. 시세가 1억 9,300에서 2억 2,300대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장인 수요가 워낙에 이제 많은 곳이어서 임대 놓기 좋은데 투자처로도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건지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영등포가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많은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정말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지고 있는 영등포이기 때문에 그 투자 가치가 상당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인데요. 뭐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영등포는 이 많은 호재들이 모두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좀 확실한 지역이기 때문에 영등포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영등포 중에서도 영등포 시장역 인근은 뉴타운 사업지의 중심지이기도 하면서 또 15만 직장인의 여의도와 가장 가까운 영등포 지역으로 뭐 지하철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또 걸어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여의도의 핵심 배우 수요지로 또 임대 수요가 풍부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지금 여의도의 상황은 뭐 팝콘을 비롯해서 좀 개발이 한참으로 앞으로 업무지구의 그 기능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팝콘만 해도 뭐 4만 명 이상의 직장인이 새롭게 유입될 전망으로 이렇게 여의도 인근의 소형주택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같이 이렇게 부동산 개발을 정부가 쉽게 허락하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등포는 좀 모자란 주거 환경과 또 좋은 입지로 인해서 개발 속도의 추진력을 얻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금 영등포 시장역 인근의 뉴타운 사업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뉴타운 사업지도 추천드리는 입지와 바로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또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금 현재보다 또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이고요. 영등포는 또 아직까지도 뭐 주변 시세 대비 좀 저렴한 저평가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높은 시세 차익률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가까운 곳에 뉴타운이라는 호재까지 갖고 있는 곳입니다. 영등포가 갖고 있는 개발 재료가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저희가 잠시 후 호재 얘기로 한번 이어드릴 거고 먼저 어디쯤인지 이 지역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네, 이 추천드리는 입지는 이 영등포 중에서도 저 여의도와 동시 생활권인 이 여의도에서 딱 한 정거장 1호선, 5호선의 환승역인 신길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굳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걸어서도 뭐 한 6, 7분이면은 여의도 금융센터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정말 여의도에 맞닿아 있는 영등포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는 지금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서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소유주택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여의도는 좀 고소득의 직장인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전월세 수용 여력이 정말 풍부한 임대 수요가 넘치는 입지라고 하겠고요. 이 인근에는 타임스퀘어, 대형 백화점, 마트, 뭐 대학병원, 여의도 파크원, IMFC 등 생활 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서 이러한 편리한 생활 환경이 큰 장점으로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영등포의 이상을 달리하고 있는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와도 바로 인접한 위치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영등포의 이미지를 벗고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의 모습보다는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정말 투자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이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런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 분석, 주변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어요. 직장인 수요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임대 놓기가 참 좋은데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영등포를 집중하시는 이유는 여기가 큰 개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네, 이 영등포는 서울의 3도심의 한 축이지만요. 기존에 좀 이 낙후된 이미지 때문에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서울 2030 플랜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 집중적이고 또 정책적인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호재 또한 넘쳐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 영등포 호재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재물뽑기 지하화, 또 신안산선 등 이 모든 호재들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완공 시점까지 모두 확정이 된 한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호재들과는 좀 차별화된다는 점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지에서 도보로 2, 3분 거리에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화가 심했던 영등포인 만큼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인해서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는 영등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가까이 인근에 위치한 만큼 주변 환경이 완전하게 달라지고 또 그로 인한 동방 상승 효과까지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한 이 여의도의 또 오피스와 백화점, 호텔 등의 이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인 파크원이 지난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새롭게 4만 명의 고용 인구가 이렇게 유입될 전망으로 이 많은 직장인의 수요를 감당할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등포 지역의 매물들은 그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재들이 넘치는 영등포 지역에 또 이를 받쳐주는 또 교통망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월 IC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7.6km 구간을 지금 지하도로로 공사 중에 있는데요. 이 역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공사로 뉴스를 좀 찾아보신다면은 이 지하화 사업의 일환인 재물포 터널이 이제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한 4월 정도면은 개통 예정이라는 그런 뉴스 기사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이렇게 도로가 지하화된다면은 신월에서 여의도까지 기존에 54분이 걸리던 시간에서 한 18분 정도로 정말 4분의 1 정도로 획기적으로 그 이동 시간이 단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렇게 도로가 지하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또 지상 공간에는 또 공원으로 꾸며질 예정인데요. 주변 환경이 공원으로 인해서 좀 쾌적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이 공원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대는 이 공원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호재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신안산선도 2023년에 개통을 앞두고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그 이동 시간이 25분으로 단축이 되면은 그야말로 이 영등포는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등포가 주목받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호재들의 중심에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 구역 자체가 갖고 있는 개발 여력이 크다 보니까 교통적인 면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호재에서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교통 호재인데 그 부분까지도 든든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입니다. 계속해서 직장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에요. 일자리가 많아지는데 영등포 안에서도 저희가 지금 만나보는 여기가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신길역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와의 인접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물건 괜찮을지 이번엔 체크 포인트 보면서 매물 얘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영등포는 여의도 직장인의 직주근접지입니다. 특히나가 1인 직장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가장 많은 수요인 혼자 살 수 있는 이런 소형주택이 필요합니다. 그 수요에 부합하면서 또 가격 면에서 부담이 없고 또 공간 활용도가 좋은 이 복층형 원룸을 찾아보신다면은 이 넘치는 이 수요로 인해서 공실 걱정이 없겠습니다. 또 이 영등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여의도를 정말 걸어갈 만큼 가까운 위치에 이런 소형 주택을 찾아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영등포는 정책적으로 정말 육성되고 있는 지역답게 많은 개발이 지금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많은 호재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만한 위치인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투자 금액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뭐 좀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정말 300만 원이라는 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액 투자로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영등포 지역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적인 매력까지 갖춘 데다가 영등포 안에서도 여의도 가까운 곳이어서 1, 2인 가구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그분들이 거주할 만한 집이 분명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만나보게 됐는데 금액적인 장점을 지금 마지막에 체크 포인트에서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 금액적인 부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여의도를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할 만큼 가까운 지역의 복층형 원룸의 시세는 지금 1억 9,300만 원에서 2억 2,3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전세는 1억 9천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세를 좀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정말 300에서 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또 월세로 접근하셔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월세를 투자하신다면은 9천만 원에서 1억이면은 이 영등포 지역의 월세 투자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인 정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월세도 강할 것 같고요. 수익형 시장으로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그리고 차익까지 얻어볼 수 있을 만한 물건으로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등포동까지 신길역을 걸어서 5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여의도 자락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지역 다녀왔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1대1 상담 안내 좀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소액 투자 가능한 두 지역 다녀왔거든요. 이외에도 또 많은 투자 전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 풀어주신다고 해요. 2억대 재개발 투자 그리고 소액 투자 가능한 투자 노하우를 일러주신다고 하는데요. 장소 잘 확인을 해보시고 전화 주신 후에 신청하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등포 얘기 그리고 앞서 광진구 자양동까지 전해드리면서 2부 순서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 들어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